안녕하세요. 티노입니다. 오늘 우리가 배워볼 내용은 묽은 용액의 총괄성인데요. 1단원 가장 마지막 개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초점을 어디에 맞추셔야 되냐면 묽은 용액에다가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묽은 용액이라는 게 뭐예요? 농도가 낮은 용액입니다.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라는 건 뭐냐면 농도가 낮은 용액에서 나타나는 특징들,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오늘은 여러 가지 특징들 중에서 증기압력 내림과 라울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배울 내용은 증기압력 내림, 델타 P입니다. 우리가 이미 증기압력에 대해서 공부를 한 적이 있어요. 증기압력이 뭐였죠? 밀폐된 용기에 액체를 넣고 그 액체가 상평에 도달했을 때 증기가 갖는 압력, 그거를 증기압력이라고 했는데 오늘 배울 건 뭐다? 증기압력 내림이에요. 멀쩡한 증기압력이 갑자기 내려갔다? 뭔가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뭐냐? 순수한 용매에 용질을 녹이게 되면 이 용질 때문에 용액의 증기압력이 순수한 용매보다 작아지게 됩니다. 그 현상을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불러요. 정확한 용어로 정리를 해드리면 일정한 온도에서 비휘발성 용질이 녹아있는 용액의 증기압력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낮아지는 현상, 이거를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합니다. 휘발성 용질을 사용하지 않고 비휘발성 용질을 사용해야 되는 까닭은 휘발성 용질이라는 말의 뜻이 뭐냐? 잘 날아간다는 거예요. 휘발성 용질, 증발이 잘 일어나는 용질이기 때문에 휘발성 용질을 용매에 섞게 되면 용액의 증기압력이 용질과 용매의 증기압력의 합으로 표현되게 됩니다. 그래서 비휘발성 용질을 녹였을 때만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게 돼요. 증기압력 내림을 식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거든요. 내려간 정도를 이야기하는 게 델타 P, 증기압력 내림이고요. 얼만큼 내려가는지를 보려면 초기값에서 나중값을 빼주면 되겠죠. 그래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만들어진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주면 증기압력이 내려간 정도, 즉 증기압력 내림을 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는 이유가 있겠죠. 이유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증기압력의 정의는 조금 복잡하지만 증기압력의 크기, 뭐에 따라 달라지죠? 물질이 얼마나 증발이 잘 되는가, 그거에 따라서 증기압력의 크기가 달라진다고 했습니다. 순수한 용매는 용매 사이의 인력만 작용하기 때문에 용매 사이의 인력의 크기에 따라 증기압력의 크기가 달라지게 돼요. 근데 이제 용질을 용매에 녹였습니다. 그럼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면서 용매가 날아가려고 하는 걸 방해하겠죠. 즉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증기압력이 내려가게 돼요. 두 번째 이유는 뭐냐? 용질 입자가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래요. 방금 선생님이 증기압력이 크다, 증발이 잘 일어난다와 같은 말이라고 했잖아요. 용질의 입자가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면 용매가 잘 증발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래서 용액의 증기압력이 낮아지게 되는 겁니다. 이 이유를 기억할 때에는 어떤 식으로 기억하는 게 좋냐? 용질과 용매 사이에 인력이 작용하고 용질 입자가 용매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다 보니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 증발이 잘 일어나지 않는다는 건 증기압력이 작다는 것이다. 이렇게 연결지어서 기억을 해주면 까먹을 일이 없겠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기억할게요.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 그리고 용질 입자가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기 때문에 증기압력이 작아진다고 했잖아요. 만약 용액의 농도가 점점 진해진다면 증기압력 내림 정도는 커질까요? 작아질까요? 용액의 농도가 진해진다는 건 용질수가 많아진다. 즉, 용질과 용매 사이의 인력이 더 유의미하게 작용할 거고, 용질 입자가 많아지기 때문에 표면의 일부를 차지하는 정도가 커지겠죠. 정리해보면 농도가 클수록 증발을 방해하는 정도가 커진다는 거죠. 그 말은 증기압력 내림이 더 커진다, 작아진다, 더 커진다는 겁니다. 여기까지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셔야 돼요.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라울 법칙입니다. 라울 법칙은 증기압력 내림과 관련된 법칙이거든요. 방금 우리가 증기압력 내림을 뭐라고 배웠냐? 순수한 용매에 비휘발성 용질이 높게 되면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보다 더 작아지게 된다. 이걸 증기압력 내림이라고 부를 거고, 용액의 농도가 커질수록 증기압력 내림이 커진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이걸 식으로 정리한 게 라울 법칙입니다. 라울 법칙의 정의를 보면요. 비휘발성, 비전해질 용질이 녹아있는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과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이게 라울 법칙의 정의거든요.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되는 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과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이 나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몇 가지만 생각해보면 라울 법칙의 의미를 알 수가 있는데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과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 중 누가 더 커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더 크죠. 이렇게 갈 때 증기압력 내림이 나타나니까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이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보다 더 커야 됩니다.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을 이용해서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하려면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된다고 하는데요. 몰 분율이라고 하는 게 뭐예요? 전체 몰수 중에 그 물질이 차지하는 몰수의 비율, 그게 몰 분율이란 말이에요. 용액은요, 용질과 용매가 혼합되어 있는 거죠. 그러면 용액에 대해서 용매의 몰 분율이라고 하는 건 용매 용질의 몰수 중 용매가 차지하는 몰수를 이야기합니다. 용매의 몰 분율이 크다는 건 농도가 크다는 걸까요? 작다는 걸까요? 용매가 차지하는 비율이 커지기 때문에 용매의 몰 분율이 크다, 농도가 작다는 거예요. 반대로 용매의 몰 분율이 작다, 농도가 크다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뭐라 그랬죠? 용액의 농도가 커질수록 증기압력 내림이 커진다 그랬죠. 그런데 여기에 써져 있는 용매의 몰 분율은 뭐예요? 어떻게 보면 농도랑 반대되는 개념이거든요. 그래서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용매의 몰 분율이 아닌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증기압력이 내려간 정도가 나오고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할 수 있습니다. 식으로도 한번 표현을 해볼게요.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P용액으로 표현을 할 거고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은 앞에서 했던 것처럼 P 용매에다가 동그라미를 그려서 표현할 거고, 용매의 몰 분율을 어떤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해요? X라는 몰 분율 기호를 이용해서 표현하죠. 그래서 X 용매라고 써주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를 식으로 정리하면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 것과 같다. 이렇게 정리를 해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짚고 넘어가셔야 되는데요. 라울 법칙, 즉 증기압력 내림에는요, 용질의 종류가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식을 보세요.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할 때에는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한대요. 용매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종류에 따라 달라질 수 있죠. 근데 용매의 몰 분율은요, 용질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아요. 물론 똑같은 질량만큼 녹였다면 어떤 용질을 사용했냐에 따라서 두 용질의 몰수가 달라질 수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몰 분율이 달라지겠지만 용질의 몰 분율이 같다면 어떤 용질을 사용하든 증기압력 내림이 일어나는 정도가 똑같다는 거예요. 왜 이게 중요하냐면 우리가 배우는 챕터의 이름이 뭐죠? 묽은 용액의 총괄성이죠. 오늘 증기압력 내림과 라울 법칙에 대해서 공부하고 다음 시간에 끓는 점 오름, 어는 점 내림, 반트호프 법칙에 대해서 공부를 할 건데요. 이번 영상과 다음 영상에서 배울 내용 모두 용질의 종류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야 되겠죠? 증기압력 내림, 라울 법칙에서 용질의 종류가 주는 영향은 있다 없다? 없다. 이게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기 때문에 꼭 기억하고 넘어가셔야 됩니다. 다음으로 공부할 내용은 라울 법칙과 증기압력 내림 사이의 관계인데요. 아까 선생님이 설명하면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하면 묽은 용액의 증기압력이 나오고 순수한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하면 증기압력 내림 수치가 나온다고 했잖아요. 그거를 식으로 표현한 겁니다. 이거를 증명하는 과정이 중요하진 않아요. 근데 한번 보여주고 싶어서 정리를 해봤거든요. 아까 앞에서 증기압력 내림, 델타 P는 용매의 증기압력에서 용액의 증기압력을 빼서 구할 수 있다 그랬죠. 근데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라울 법칙에 의해서 용매의 증기압력과 용매의 몰 분율의 곱으로 구할 수 있잖아요. 그걸 여기에다가 이렇게 대입을 해준 겁니다. 두 개의 식을 용매의 증기압력으로 묶어요. 1 용매의 몰 분율이 남잖아요. 몰 분율의 특징이 뭐예요? 물질들의 몰 분율을 전부 다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즉 용액에 대해서는 용질의 몰 분율과 용매의 몰 분율을 더하면 1이 나와야 돼요. 그 말의 의미가 뭐예요? 1에서 용매의 몰 분율을 빼면 누구의 몰 분율이 나온다? 용질의 몰 분율이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질의 몰 분율을 곱해서 구해낼 수가 있습니다. 증기압력 내림은 용매의 증기압력과 용질의 몰 분율에 비례하지만 용질의 종류에는 영향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는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제 하나 보고 영상 마무리해 보도록 할게요. 25도씨에서 물의 증기압력은 23.8mm Hg이다. 물 90g에 수산화나트륨 10g을 녹인 수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하시오. 단 용액의 온도는 25도로 일정하다고 합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게 수용액의 증기압력이잖아요.
라울 법칙을 이용해주면 될 것 같아요. 용액의 증기압력은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서 구할 수 있기 때문에 물의 몰 분율을 한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몰 분율은 전체 몰수분의 용매의 몰수로 계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 두 물질의 몰수를 먼저 구해줘야 됩니다. 물의 분자량 18이죠? 90g 몇 몰에 해당해요? 5몰에 해당합니다. 수산화툼의 화학식량은 40이죠? 그럼 10g은 4분의 1몰, 0.25몰에 해당하겠네요. 이게 전체 몰수가 되는 거고요. 거기에서 물의 몰수를 분자에 올려줘야 용매의 몰 분율이 나오니까요. 5를 올려서 계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5.25분의 5니까 분모 분자에다가 4를 곱해서 정수꼴로 정리를 할게요. 그러면 21분의 20이 되겠네요. 그럼 최종적인 용액의 증기압력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요? 용매의 증기압력에 용매의 몰 분율을 곱해주면 되죠. 용액의 증기압력은 23.8에 21분의 20을 곱해서 계산해주면 되겠습니다. 계산이 복잡하기 때문에 선생님이 계산기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왔고요. 구해보면 22.67mm Hg가 나오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용액의 증기압력을 구해줄 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배운 내용이 식이 좀 많아서 복잡해 보이긴 하지만 실제로 어려운 내용은 아니거든요. 잘 이해하고 넘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에서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